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친밀함은 더 깊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 이해받고 위로받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조용하고 사려 깊은 순간 속에서 탐구해보려 합니다. 규칙은 없습니다. 압박감도 없습니다.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연이라는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극적인 일은 없지만 진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까움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그리워하고 다시 원해도 괜찮은지 고민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대화에서 우리는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유 시간에 대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열려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몸이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배려와 존중으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연결을 원하는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깊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껴지는 보살핌을 받고 싶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고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원하고 싶다는 조용한 필요입니다. 소연이라는 여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는 30대에 최근 이혼을 했고 해안가의 공장에서 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세, 청구서, 계속되는 양육권 분쟁의 스트레스 등 내면에서는 많은 외로움과 다시 인간으로 느끼고 싶다는 깊은 소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 있는 아주 어린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18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연의 강인함에 조용히 끌리며 존중하는 거리에서 그녀를 지켜봅니다. 어느 저녁 전 남편과의 격렬한 통화 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고 통제감을 갈망하는 소연은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리도록 허용합니다. 감정적으로 고조될 때 우리의 몸은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는 특정 화학물질로 우리를 채우고 친밀함의 감정은 다른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는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고통, 슬픔,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연에게 일어난 일은 스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슬픔을 놓아주는 것,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에게는 강렬하고 아마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나이대에는 몸이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식이나 적절한 영양 없이 신체적 한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학의 전문가들은 친밀한 순간에 과도한 노력이 드물지만 심각한 피로, 어지럼증, 그리고 심장 관련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압도당하면 감정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속적으로 12번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의 배지가 아닙니다. 사실 연결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세요. 친밀한 순간 사이에 휴식을 취하세요. 당신의 몸은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짧은 산책, 자전거 타기 또는 태극권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이는 혈액순환과 지구력을 돕습니다. 잘 먹으세요. 홍삼, 마늘, 그리고 기름진 생선 같은 음식이 당신의 활력을 부드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친밀해지기 전에 과도한 음주는 피하세요. 감각을 둔화시키고 에너지를 영향을 미칩니다. 보충제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혈압이나 수면 문제와 같은 건강 상태는 당신의 친밀감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연의 이야기는 친밀함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진정하며 서로에게 상호적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그 젊은 남자가 나는 속도를 줄여야 해 라고 말할 만큼 안전함을 느꼈다면 어땠을까요? 소연이 통제감이 아닌 울고 싶을 만큼 안전함을 느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는 다른 이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젊은 파트너, 어머니의 선택을 오해하는 아이, 그 뒤에 있는 아픔을 알지 못하는 여성들이 그들의 갈망에 대해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뭔가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필요는 변화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과가 아닌 따뜻함, 신뢰, 깊이를 갈망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거리를 느끼거나 불확실하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사, 치료사 또는 친구와 이야기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댓글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서부터 부드럽게 계속해봅시다. 어느 저녁 소연은 아파트에서 혼자 메시지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그녀와 같은 여성들로부터 왔습니다. 사랑, 친밀함, 그리고 일상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려고 조용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하나의 메시지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는 조화롭지 않습니다. 그는 아침에 가장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저녁에 더 준비가 됩니다. 너무 자주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멀어지게 할까 두렵습니다. 친밀함을 위한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최고의 시간은 언제인가요?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아침이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욕망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지적합니다. 특정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은 보통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로 9시가 가장 높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감정적인 따뜻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의 친밀함이 기분을 좋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스트레스 균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2023년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의 초반에 연결하는 커플들이 감정적으로 더 조화롭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저녁이 더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때 몸은 느려지고 감정은 부드러워지며 마음은 더 열리게 됩니다. 한국의 30여 명의 여성들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은 밤이 단순히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생리 시작 전, 보통 시작하기 약 3에서 5일 전쯤에 더 강한 욕망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자신감과 민감성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민수와 혜란, 그들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아침 에너지가 넘칩니다. 혜란은 교사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바쁘고 아침은 부드러운 순간을 느끼기에 너무 서두릅니다. 그는 그녀가 멀어지는 것이 걱정됩니다. 그녀는 피곤할 때 주기를 주는 것에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의무가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일출 때, 때때로 조용한 밤 산책 후에.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조화롭지 않다면 다음을 시도해보세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세요.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말하세요. 너는 절대 라고 하지 마세요. 주말 아침이나 따뜻한 차, 부드러운 음악, 기대 없이 포옹하는 등의 차분한 저녁 루틴을 시도해보세요. 연어, 호박씨, 다크초콜릿과 같은 균형을 지원하는 음식을 드세요.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세요. 짧은 산책도 에너지와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깊은 호흡, 마음 챙김 또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간단한 취미를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욕망의 차이가 스트레스나 혼란을 느끼게 한다면 의사나 치료사와 이야기하세요.
갑상선 문제, 불안 또는 수면 부족은 우리의 연결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친밀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원하고 이해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아침의 욕망은 사실 안심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보고 있나요? 많은 여성들에게 저녁의 주저함은 거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체 접촉 전에 감정적인 친밀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성인 자녀조차도 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갈망이 사라지지 않고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로지 당신의 시간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가장 생생하며 가장 공유된 순간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을 주고받을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세요. 이 내용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위해 이렇게 해준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할게요. 함께 계속 나아갑시다. 종종 사람들은 친밀함을 남성이 힘, 에너지 또는 성과에 대한 걱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공유된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단계를 지나면서 우리의 필요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압박감이나 수치심 없이 단지 이해를 가지고 여성의 친밀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높아 강한 욕망과 민감함을 가져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커플들은 주에 3번에서 5번 친밀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빈도가 항상 충족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버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20대 여성들은 정기적인 친밀함이 있어도 항상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클리토리스는 대부분의 여성에게 쾌감의 핵심이지만 여전히 종종 간과됩니다. 이 단계에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배우거나 건강 전문가와 이야기하세요.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괜찮지 않다면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보다는 감정적인 연결에 더 집중하세요. 30대와 40대에 들어서면 종종 아름다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감이 자라나고 욕망이 깊어집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 시기에 친밀함이 더 강해진다고 보고합니다. 비록 삶이 더 요구가 많아지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 시기는 일부 남성들이 스트레스나 건강 변화로 인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3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기분, 에너지, 그리고 관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커플 간의 조용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더 많은 연결을 원하지만 그는 흥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따라잡을 수 없을까 걱정하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흘 13 살의 상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30대 후반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지만 저는 항상 피곤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적절하다고 느낀다면 주에 2-3번 친밀함을 목표로 하세요. 에너지가 낮을 때는 마사지, 포옹, 조용한 순간을 공유하세요. 남성들은 더 많은 수면, 근력 훈련, 그리고 잎이 많은 채소, 견과류, 저지방 육류와 같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 활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스트레스 관련 문제나 호르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0대 중반 이후에는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폐경 전후에 그렇습니다. 이는 흥분,
편안함, 그리고 욕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물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친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어깨에 조용한 손, 잘 자라는 키스, 당신을 웃게 만드는 공유된 기억입니다. 여기서 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의 퇴직 교사입니다. 남편이 뇌졸중을 앓은 후 그들은 거의 2년 동안 친밀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들은 조용한 터치, 공유된 음악, 그리고 작은 제스처를 통해 친밀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젊다고 느낍니다. 이 단계에서 유용한 습관들. 다음날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세요. 상쾌하게 느낀다면 속도가 맞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면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오메가3, 부드러운 운동, 그리고 골반 바닥 운동이 편안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렴과 같은 감염에 주의하고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하며 필요시 의사를 찾아가세요. 기억하세요. 친밀함은 70대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안전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가 가장 잘 말해줍니다. 욕망은 젊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이에 호기심, 배려, 그리고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친밀함을 얼마나 자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단일 규칙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보이고 있는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가? 당신의 대답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파트너의 대답도요. 배려로 접근할 때 친밀함은 나이에 상관없이 조용한 힘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에 숫자 3개를 남겨주세요. 그저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친밀함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연결된 느낌을 주며 종종 말로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친밀함과 같은 소중한 것조차도 지나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무시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친밀함이 너무 활발하면 여성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나요? 생각할 만한 질문이며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진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친밀한 순간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신경계, 근육, 그리고 호르몬은 최고의 쾌감 동안 깊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휴식할 공간이 없으면 이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충분한 회복 없이 자주 친밀함을 가지는 것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수면, 기분, 심지어 월경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피곤하거나 월경을 프로푸스하거나 출혈이 더 심해진다면 당신의 몸이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세요. 피곤하거나 불안하다면 잠시 멈추는 것을 고려하세요. 해조류, 잎이 많은 채소 또는 작은 생선과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 호르몬을 지원하세요. 친밀함 후에는 느린 호흡이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시도하세요. 이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트너와 너무 자주 있거나 보호 없이 지내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감염 중 하나는 HPV로 많은 사람들이 증상 없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3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권장합니다. 안정적인 관계에서도 말이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항상 보호를 사용하세요.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더라도요. 친밀함 후에는 소변을 보고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청소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HPV 검사를 받으세요. 너무 자주 휴식 없이 친밀함을 가지면 자극, 건조함 또는 특히 폐경 전후의 여성에게 감각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단지 당신의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함을 지원하기 위해 물 기반의 부드러운 보습제나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두부, 아마씨, 고등어 같은 음식을 통해 몸을 내부에서부터 영양하세요. 건조함이 계속된다면 안전한 국소 치료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때때로 좋은 위생 없이 너무 많은 활동은 몸의 자연 균형을 무너뜨려 혐오 감염, 세균 문제 또는 골반 불평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 전후에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향이 있는 비누나 강한 제품은 피하세요. 친밀함 후에는 특히 꽉 끼는 옷을 피하고 몸이 숨 쉴 수 있도록 하세요. 친밀한 순간 사이에 휴식을 취하세요. 특히 에너지가 낮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긴장을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강렬한 활동 후 몸이 잠시 느슨해질 수 있지만 이는 대개 일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이러한 변화를 흥미를 잃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5초 동안 조이고 이완하는 것만으로도 힘과 감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함 후에 허리나 골반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잘 회복하기 위해 전후로 스트레칭 하세요. 엉덩이 열기와 부드러운 허리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밀함 중에는 베개를 사용하여 지원하세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팩을 사용하면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보는 혜진은 대전의 55살 도서관 사서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활동적으로 자신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파트너가 속도를 줄이자고 요청하면 실망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아프고 감정적으로 지치며 배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그녀가 흥미를 잃었다고 오해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여성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증상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이 제발 나를 돌봐줘 라고 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파트너는 리듬을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압박 없이 더 많은 터치를 나누고 더 많은 존재감을 느끼고 더 많이 경청했습니다. 이응요 교수님.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의 연결은 진짜입니다. 나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일의 일부입니다. 친밀함은 결코 당신을 비어있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나는 위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지쳐 있는가? 나는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의 한계는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서로를 돌보라는 초대입니다. 댓글의 숫자 4개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조용히 말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 함께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물어봅시다. 누군가와 친밀해지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열려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밀함이 특히 보람을 느끼게 하는 3가지 자연적인 리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규칙이 아니라 조용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에너지와 욕망은 종종 늦가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는 더 깊은 수면, 시원한 온도, 그리고 휴식과 재생에 연결된 자연적인 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커플에게는 겨울이 오기 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생리가 시작된 후 대략 12에서 14일 후 많은 여성들은 더 반응적이고 감정적으로 개방된 느낌을 받습니다.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이 높아져 기분을 좋게 하고 편안함을 증가시키며 두 파트너가 서로에게 맞춰져 있다면 감정적인 유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침 9시쯤
남성의 호르몬 수치는 보통 가장 높습니다. 이때의 친밀함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하루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뭐라고 하든 가장 중요한 신호는 이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 몸이 예라고 할 때도 마음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매우 피곤하다면 친밀함이 어색하거나 단절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다면 먼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음주 후에는 판단력, 편안함, 그리고 안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게는 생리 중 친밀함이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존중과 위생이 중요합니다. 욕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PCOS가 있는 여성들은 종종 욕망이 증가하지만 체중 변화, 여드름 또는 불규칙한 주기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익숙하다면 호르몬 검사와 초음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경기에 접어든 일부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에도 불구하고 더 감정적이고 신체적으로 깨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점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보습제나 크림을 사용하세요. 갑상선 문제로 인해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나 욕망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고 체중 변화나 열 감도가 동반된다면 갑상선 건강을 확인하세요. 이제 서울의 62 새의 지영을 만나봅시다. 그녀는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친밀함에 대해 한 번도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그 장이 조용히 닫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지역의 그림 수업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대화하고 산책하고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몇 달간의 부드러운 동행 후 그들은 더 깊은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느리며 속삭임처럼. 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욕망을 느끼기 위해 젊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과 파트너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용한다면 더 깊어집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듣고 있다는 조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사랑, 건강, 그리고 연결에 대한 더 많은 사려 깊은 대화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벨을 클릭하여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은 우아함, 따뜻함, 그리고 기쁨으로 나이가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여정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계속 걸어갑시다.